그리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인터뷰 가운데 하나가 교원 평가 성희롱 피해자셨던 가네님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께 굉장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어떤 학부모가 계셨는데 소위 말하는 그분은 이제 악성 학부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학부모 여자분 어머님께서 선생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저희 애기 아빠가 엄청 화나 있어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생각하셨대요. 애기 아빠가 화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나에게 무력 행사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근데 이게 남성 교사였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까? 내가 젊은 여성 교사라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게 단순 의심의 영역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필드에서 여성 기자로 일할 때 비슷한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화나 계시다고.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화나 계시는데 저도 화나 있습니다. 여자가 저 화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물리적 폭력을 예고하거나 내지는 어떤 성적인 뭐 침해를 가하거나 이런 어떤 레이어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위협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쵸. 근데 저는 그냥 기분의 표출이죠. 나의 감정을 보여주겠다. 근데 저는 그 학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명확히 의도가 있는 발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직업 현장에 있어도 여성 교사가 겪는 현실이 조금 다르다. 그 애 아빠가 많이 화났어요. 이게 나중에 지금은 약간 밈처럼 되어 있긴 하잖아요. 무슨 만화 짤 같은 것도 돌아다니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비슷한 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신 거죠. 전화를 해서 담임인 저에게 불만이 있으셨는데 아빠가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으시고 교장실로 전화를 한 다음에 주임교사 바꿔라. 사실 주임교사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부장교사거든요. 부장교사랑 얘기하겠다. 그 담임이랑 얘기 안 하겠다. 너랑은 불만이 있는데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남자 대 남자로 혹은 권위자 대 권위자로 싸우겠다. 뭐 이런 거였죠. 웃기다. 그 이유는 김치를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네요. 네네. 김치를 먹으라고 했다. 김치 먹으라고 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조금 경력 있는 남성 선생님들은 그러한 민원에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더 어리고 좀 미숙한 여교사일수록 진짜 공격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게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렇고 우리의 모든 공감하는 지점이 그렇고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 교사의 어떤 권위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잘 돌보고 재밌게 놀아주면 되는데 어떤 그런 지시를 하거나 지도를 하는 것에 불만을 삼고자 하면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 아빠가 화났어요가 이 정도 파급력이 있는 건 다들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뭔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 한 문장만 들었을 때 내가 직접 그걸 듣는 청자는 아니었어도 옆에 있었거나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저 안에 포함된 함의가 뭔지는 알았어도 그걸 발화하는 데까지 안 나갔는데 지금은 정말로 저게 문제적이고 구조적 차별에 입각한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경지가 된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최대 워킹맘 확 와닿았어요.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했을 때 진짜 최대 워킹맘. 여성 스스로도 좀 그 이상 하는 게 좀 뭐 그렇게까지 하나? 괜히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나를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걸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어쨌든 내가 여성이면은 뭐 엄마로서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한 다음에 챙겨야 할 것이 커리어라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커리어가 굉장히 좋은 여성들에게 그래서 아이는? 이런 질문이 많이 따라 붙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집에서 가사는 잘 못할 것이다라는 거. 뭐 똑같이 말하면 남성들에게는 절대 붙지 않는 질문이고 저희가 뭐 올림픽 봐서도 알겠지만 항상 엄마 궁사 맞아. 엄마 사격수 아빠 사격수나 저는 아빠 궁사는 잘 가끔 이제 뭐 기사 맨 끝에 뭐 아이를 최근에 출산 이 정도 나와도 그걸 소위 말하는 야마로 잡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에게는 유독 야마로 잡는 현상을 저희가 많이 보죠. 맞습니다. 사실 교사가 아기 키우기 좋은 직업으로 그래서 선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부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같은데. 아빠도 똑같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전혀 다르지 않은 환경인데도 당연히 여성이 더 훨씬 많이 육아휴직을 쓰고 특히 아이가 어릴 때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클라우디아 골딩 교수의 책이 여러 번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그 온콜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확실히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온콜을 어디에 하느냐.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집에 있는 아이의 늘 온콜 상태라면 똑같이 직장인이라도 남성의 경우에는 직장의 온콜 상태다. 그러면 그게 1년, 2년 쌓였을 때 누적되어서 결국은 임금 격차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맥락이 잘 얘기되지 않으니까 현재 이제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얘랑 나랑 동기고 뭐 연봉 같은데 뭐 동일 임금인데 이렇게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남성이 임금이 더 높다 보니까 남성이 육아휴직 쓰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 많이 쓰고 많이 쓰다 보니 승진이 늦어지고 임금이 잘 오르지 적어지고. 않고 이게 어게인 앤 어게인 네. 악순환을 낳는 현실을 네, 많이 네, 네. 보고요. 이게 다른 측면에서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 육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는 거라는 생각을 맞아요. 저는 하거든요. 네. 아이와 대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양육자로서 많이 잃는다? 그러면서 뭐 어떤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고 임금만 높아가는 현실을 이게 사회가 계속 이렇게 두고 볼 것인지